자, 수능 국어 22번에서 27번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이번에 근데 좀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 그 앞에 나온 정을선전은 수능 특강에 완벽히 연계가 됐습니다. 정을선전은 완전히 연계가 됐고요. 여기 22, 27은 장성남의 배를 밀면은 수능 완성에 있는데, 수능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실전 모의고사 5회에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5회에 있는데, 봅시다. 문제 속에 있는 시란 말이야. 그리고 간민가도 역시 모의고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까지도 완벽히 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집, 이거 비연계예요. 또 이광호의 이제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역시 비연계입니다. 그리고 수필이 1년 내내 선생님이 고전 수필이 연계될 거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현대 수필이에요. 좀 그건 죄송해요. 고3들한테. 우리는 이제 고2나 고1은 예상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거는 연계가 되었던 정을선이 오히려 오답률이 높아요. 오답률이 정을선전에서 다 나왔어요. 18, 20, 21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연계가 안 됐다는 건 뭐야? 새로 본 작품 위주인 22, 27은 오답률이 높지가 않아.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잖아. 이건 낯익은 지문이라 해가지고 쉬운 거냐?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해라. 왜? 알고 있는 지문이어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라고 처음 보는 작품이야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말아 했잖아요. 문제가 쉬우면 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올해 수능에서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게 많다. 정을선전은 수능 특강이 나왔고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이 특히 9월 모의고사 대비할 때 마지막에 이거 정리 잘하고 갑시다. 쟁총형 소설 정을선전 말고도 다른 소설도 다 정리합시다. 이래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는 공부를 했던 건데, 근데 우리는 안 틀렸는데 전체적인 오답률을 보면은 정을선전에서 오답률이 더 높고, 요 생소한 지문이었던 22, 27에서 오히려 오답률이 낮았다. 그래서 모르는 지문,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해서 미리 겁먹고 어려울 것이다 예상하지 말라. 요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데,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내 가는 없네요. 그죠? 그럼 나가 생소한데요.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 했어요. 시를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그러면 이거 형상화는 뭐라고 했어요? 심적 상태를 추상적인 대상이죠. 그 다음에 발화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형상화죠. 그러면은 누구 심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독특한 발화 형식, 그 다음에 독특한 발화 형식인데 어떤 거?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이고요. 어휘의 반복적 출현이고요. 맥락이 없어요. 그런 구절들이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말줄임표, 심표, 수시로 등장하는. 자, 요 네 가지 가지고서요. 뭐 했다고요?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심적 상태. 요 독특한 발화 형식 이 네 가지가 어떤 심적 상태에 놓여 있나를 표현을 해주는 거다. 그러면은 심적 상태는 뭐야? 화자의 내면이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뭐예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이런 심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 네 가지가 이용이 되었어요. 요런 말이지. 그래서 보기를 잘 읽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런 장치들은, 네 가지 장치들은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사랑의 기억, 또 상실의 고통, 요 두 가지를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복합적인 내면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참고한 거는 사실은 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이런 문제들은 정을선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 보기에 나온 말이다.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 어머, 이상하네. 사랑의 기억 요금은 희미해진다 했어요. 근데 떠올리거나 치유하지 못했어요. 사랑에서. 또 사랑의 기억 그리고 상실의 고통을 안고 가야 돼. 그럼 희미해져요? 아닌데. 그래서요, 오히려 보기를 나를 참고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로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X표 할게요. 그 다음에 요런 감정들이 뒤섞였다는 건 복합적이죠. 화자의 내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기준은 뭐예요? 여기 보기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거로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통을 안고 상실의 고통 어머 나왔잖아요. 안고 화자의 내면을 생을 살아내야 하는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화자의 내면 나온 말이잖아요. 이쁜 당신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 자 그래서요 일단은 요거예요. 답은 선생님은 2번 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일치하느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킥킥 웃음의 의성어로 요거를 복합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파란색과 요 분홍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연계 관계를 봐야 돼요. 킥킥 쉼표를 사용했어요. 말주름표 쉼표를 사용해서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요거를 이용하면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연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낯설더라도 오히려 시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27번을 봅시다. 보기를 바탕이니까 뭐예요? 자 여기하고 봅시다. 여기는 참고하라 했어요. 여기는 바탕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읽어 봅시다. 편지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거다. A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대요.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쓰지만 결국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편지는 자신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이상화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그러면은 그는 이상화된 이겠지.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그도 편지 속에 그에게 미리. 자 이거는 요 편지를 쓰는 실제하는 그게 일 거고 편지 속에 그는 이상화된 그이겠지. 매료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녀도 매료되어 있고 그녀도 사랑하고 그도 그에게 매료됩니다. 그러나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이니? 간극 이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이상화된 거는 실제 하는 내가 아니야. 실제 내가 아닙니다. 부끄러움 때문이다. 부끄러움, 부끄부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뭐 한다? 사랑이 운명적이어서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 거다. 이거는 요 위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상대를 향한 글쓰기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요거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요런 게 뭐야? 사랑하고 매료되는 게 이런 고백이 뭐야? 지속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뿌끄뿌끄 이랬어요. 요거는 나온 말이야.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된다. 맞아. 나온 말이야.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또 다른 영혼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이상화된 존재다. 그 다음에 간극을 자아내서 부끄러움에 빠져 있다. 그러면 나는 일단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 거예요. 지금 이거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해보는 건데요. 지문을 읽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어때요? 이렇게 3점짜리가 많습니다. 요거는 3점을 안 줬네. 이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요. 그러고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우리가 내년에 고2들은 어떨 거야? 모의고사 많이 보고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어볼 거예요. 이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마침 보기를 참고하여 또 보기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합시다. 지문으로 가볼게요. 배를 매면은 어쨌다고요? 수능 완성과 연계되는데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5배예요. 장성남의 배를 매면 연계됐죠. 뭐 한다고요? 실전 모의고사가 연계됐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도 여러분 올해 대단히 많이 나왔거든. 근데 예년에는 이거 좀 덜 공부했는데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는 배를 밀며라는 똑같은 장성남의 매며라는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사랑이 연결되는 거다. 사랑은 뭐야? 우연히 갑자기 오는 것이고 또 사랑을 한다는 거는 뭐야? 나와 그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것과 연결가 되는 거다. 이런 아주 훌륭한 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며의 미래를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이거 또 같이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배를 밀며 그러면은 사랑이 이거는 뭐야? 떠나가는 거겠죠. 자, 읽어봅시다. 배를 민다. 배를 미는 거는 드문 경험이다.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놓고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 배에서 떨어진 손. 자, 배를 밀고 나니까 뭐야?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라 했어요? 그냥 아예 모른다 생각하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배를 밀고 나서 어땠어요? 배를 드문 경험입니다. 배를 민다는 거는. 그래서 힘껏 밀고 나서요. 힘을 한껏 더해서 밀어주고 나서 환해진 손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쳐다보고 있네요. 사랑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랑은 떠나지 부드럽게도 떠나지 보이지도 않는 걸. 그러면 배가요. 배를 이렇게 바다 쪽으로 밀면은요. 내 손이 환해졌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놓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부드럽게 떠난다 했어요. 부드럽게 떠났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를 부드럽게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배가 어디로 갈지 알겠어요? 모른다. 배를 밀어내듯이 슬픔도 밀어내는 거지. 배를 세게 아까 어떻게 밀었어요? 힘을 한껏 더해서 어떻게 세게 밀어내도 뭐도 밀어낸다고요? 슬픔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뭐가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자욱이 있겠지.
이렇게 배가 밀려난 자욱이 있겠죠. 그거는 뭐야, 머물다가 가라앉죠. 뭐 경험적으로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이 상처, 흉터, 이거는 뭐겠어요? 슬픔이겠지. 사랑이 이렇게 떠나간 뒤에 남은 뭐야, 슬픔, 괴로움, 요런 거 있지. 그런데 전환이지. 오, 영탄법이지. 내 안으로 들어오는 폐요? 어머,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폐요? 그러면은 이 배가 어때요? 이 배가 떠나간 배가 아니라면 뭐야? 새로운 사랑이 맺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뭐야? 떠나간 배라면은 내가 가라앉았던 것이 뭐야? 다시 들어오고 밀려 들어온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나는 뭐야? 허수경에 혼자 가는 먼 집인데, 맨 처음에는 좀 그 보기를 여러분이 안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서 정서와 뭐야?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사랑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상실의 고통이, 그 두 가지를 안고 평생 살아야 돼. 잊을 수가 없어.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복합적인 내면이다. 자, 우리가 첫사랑에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사랑의 기억을 안고 그래도 남은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읽어주시면 될 거다. 당신 말 좋지요. 그 참 좋아서요. 좋은 말이라서 불러봅니다. 킥킥.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를 반어법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킥킥은 뭐야? 좀 키득키득하는 가벼운 느낌의 웃음이잖아요. 시를 쓸 때 키득키득 이런 시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면의 본심하고는 좀 달라진 내용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울음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게 상실의 고통이겠죠.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의 기대, 이거를 뭐 한다고요? 안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될 거야. 당신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뭐야? 내가 뭐야? 불러보는데요. 좋아서 불러보고요. 상처에 기대해서 당신을 불러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야. 단풍의 손바닥, 은행, 그리고 합침, 씨름, 흙으로 돌아감, 당신, 세월의 사랑과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서 저를 부빌 때, 저는 뭐야? 상처의 몸이 부를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당신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 사랑했을 때겠죠. 그 아름다움의 기대에 마음의 무덤, 벌초. 그러면 벌초는 뭐야? 잡초, 그리고 풀을 다듬는 거죠. 벌초하러 병자처럼, 맨술병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가겠지. 진설 음식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벌초하러 갈 때 뭐야? 거기 뭐 상석, 돌로 된 상, 이겁니다. 거기 위에 음식 올려놓고 뭐 벌초하면서 잠깐 인사드리고 그러죠. 그런 거 없이, 그러나 병을 다스린 것과 환호, 뭐야? 병은 각각 따로입니다. 이쁜 당신. 위에 말했던 당신한 말은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본다고 했잖아. 당신은 내가 아니잖아. 버릴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요거를 뭐로 바꿀까요?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안고 가야 된다. 나온 말이죠. 안고, 이런 거 안고 가야 돼. 버릴 수 없어요.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당신, 이거를 안고 내가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자, 편지를 쓰는 건 뭐야?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고, 이때 나는 뭐야? 이상화된 모습이고, 그래서 간극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 했어요? 지속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읽어보자 이거야. 이 수필을. 편지를 쓰는 것이, 그녀에게 쓴 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같다.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 넘치는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면 표현의 욕구, 뭐야? 나를 표현하고 싶어. 이상화된 나를. 무언가 표현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고 운명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는 편지 속에 그겠죠. 편지 속에 그는 이러고 싶어요. 내 사랑이 얼마나 운명적이고 진정하고 진실되고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가.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녀를 설득하겠지. 그러나 중요하다 했죠. 세모 쳐야 된다 했죠. 사랑의 편지는 도구적이지 못해요. 도구적이지 못해요. 모든 글쓰기가 처음 품었던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익명의 욕구가 현실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도구적이지 못한 겁니다. 익명의 욕구가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도구적이지 못하고 처음에 품었던 의도를 배반합니다. 그런 이유로 편지에는 아무 전원도 들어있지 않대요. 거기에는 전원이 없어요. 정보나 주장도 들어있지 않아요.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불빛 아래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부끄럼 따위, 고백이란 2인칭을 경유해서 1인칭으로 돌아온다. 그녀에게 썼지만 나에게로 돌아오겠죠. 나에게로 돌아오겠죠. 그의 고백의 언어들은 고스란히 돌아왔다. 한동안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를 자주 썼다. 사랑하는 누구? 이게 2인칭이겠지.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어요. 그를 사랑한 거야? 그의 편지를 사랑한 거야? 그의 편지 사랑한 거야? 정확하게 편지 속에 그 이상화된 그를 사랑한 겁니다. 그가 찾아낸 또 다른 영혼, 이게 다 같은 대상이에요. 요런 거. 또 다른 영혼의 그는 동경과 이해심을 가진 존재야. 동경과 이해심을 가진 존재. 어떻게 돼? 이상화된 존재. 그도 역시 매료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그는 뭐겠어요? 실제하는 그겠죠. 요거는 실제. 여기 1인칭 화자는 뭐야? 이상화된 나. 그러면 그녀도 사랑하고요. 그도 매력됐어요. 현실의 그도. 하지만 너무 뻔해서 그는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뭐예요? 잊어버렸어. 지속되기. 선생님이 지금 어떤 용어를 씁니다. 복에서 쓰인 말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제발 이런 습관 좀 한번 들어보세요.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을 때 그는 편지 속에 그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지속되기 어려워요.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비루했어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는 사랑하는 땡땡에게 쓰고 싶어하는 자신 속에 늙지 않은 영혼 이상화된 거죠.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다. 요거 같은 거를 지칭합니다. 누군가 듣기를 바라는 고백이란 위선 아니면 위악이에요. 이게요, 위선이고 위악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다의 공통점 이거요. 가장 적절한 거면은 지금 가는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다는 모른다. 가에서 이거 배를 매면아 배를 미면은 배를 매면은 뭐예요? 사랑이 연결되는 거, 사랑하는 대상과 연결되는 것. 배를 미면은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거. 이런 관점을 하면은 유추가 됩니다. 혹시 그러면은 일단은요, 이 공통점이면 가는 확실히 알잖아요. 그럼 가 가지고 푸세요. 그 다음에 나다는 나중에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가의 확신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니,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하니, 상황의 반전을 표현하니, 대상과의 관계를 드러내니,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한다. 자, 여기에 시간의 흐름은 없습니다. 일단 뭐 억지로 시간의 흐름, 뭐 배가 간 다음에 또 오잖아요. 그거는 시간 부사가 될 수 있으면 사용돼 있을 때 확인을 하세요. 현실 극복 이야기는 없습니다. 상황 반전 없습니다. 행위 주체는 뭐예요? 나가 있죠. 행위 주체는 나가 있고 대상은 배가 있죠. 그럼 이거는 맞잖아요. 역동적 분위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거 됩니다. 그러면은 뭐야? 나에서는 뭐야? 나하고 당신이 있죠. 그 다음 다에서는 뭐야? 나하고 그녀가,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 어떻게 봅니다. 이쪽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특정 행위라는 건 뭐야? 배를 미는 행위죠. 가는. 나는 뭐야? 불러보는 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다는 뭐야? 편지를 쓰는 행위가 있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나는 문학을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막 엄청난 내용이 있을 거야 이러지 말고 쉽게 좀 편했으면 좋겠다. 가에 대한 이야기다. 적절히 알지 않은 거,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 이별의 막막한 상황, 이별의 아픔을 떨쳐내려는 태도,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 깔아앉는 거다. 그 다음에 대상과의 재해가 예상대로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러면 떠나갔던 배가 돌아왔다고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바다로 나갔던 배라는 수식어가 있어야 되겠지. 바다를 향했던 배가 돌아와야 돼요. 이거는 새로운 사랑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혀 없습니다. 예상했어요? 배가 나가면 또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니야. 배를 밀 때 한껏 밀었고요. 흉터가 있었고요. 흉터가 깔아앉았어요. 그런데 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야? 만약에 떠나갔던 배가 돌아온 상황이라 하더라도 떠났을 때 돌아올 거란 거 예상 못합니다. 나와 당신의 한때의 기억은 매개적 존재다. 연민의 대상이다. 환기되는 대상이다. 숙명적 존재.
그러면 숙명적이라는 건 뭐예요? 운명적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적 존재다. 이거는 이제 다 맞는데 앞에 거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뭐다? 병자로서, 아픈 사람이야? 예, 우리를 너무 깔보는 문제. 자, 그 다음 A, B 한번 봅시다. A는 뭐니? A. 치병과 환우. 병을 다스리는 거야. 병의, 그 다음에 요거는, 고백은 위선 아니면 위악이다. 요랬습니다. A는 치병과 환후. 그리고 B는 뭐야? 이 고백은 뭐라고? 위선이고 뭐라 했지? 위선이고 위악이다. 위선 아니면 위악이다. 이 고백이 위선오와 위악이다. 요랬습니다.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우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맞아. 뭐야? 사라지는 건 아니야. 안고 살아야 돼. 맞는 말이죠.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의식하지 않게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상대를 향한 표현인데 일대 아니야. 뭔 소리야. 벗어날 수 있어?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이야말로 매혹시킬 수 있어? 아니에요. A, B 모두 고백을 하는 이가 아픔을 겪느니 고백을 하는 이가 실체를 지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연계가 하나만 수능 완성에서 연계됐고 나머지는 연계가 안 됐지만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문을 알고 있다고. 예를 들어 춘향전이 나오더라도요. 문제가 어려우면 그 문제는 그거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지문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처음 보는 지문이라 해가지고 미리 떨 필요 없다. 모르는 지문이라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소리야? 알려고 노력하고 문제가 쉬우면은 그거는 쉽게 된다가 이번에 수능에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